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어제만 해도 대통령령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네.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했네요. 예, 좀 여기에는 좀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에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이제 여자 문제라고 하는데 예. 이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이 새정치 민주연합 교문위 간사죠 김태년 의원실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폭로를 했고 예. 어제 오후에 이 임명 강행 움직임이 있으니까 김태년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를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예. 만약에 임명 강행을 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폭로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예. 그 결과 자진 사퇴까지 이어졌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언론계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추가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진 사퇴한 걸 보면은 그 의혹이 아마도 상당한 사실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지금 문제는 새로운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에서 청문회 선에서 몰랐던 새로운 의혹일 뿐만 아니라 예.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태도가 급변했을 가능성 별로 없겠죠. 예. 이렇게 본다면 사전 단계에서 보통 이제 후보자에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200개 항목에 이제 소명서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정성근 후보자가 이 사실을 숨겼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청와대의 사전 스크리닝 단계에서 이것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임명장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또 새로 지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임이 될지 총리도 유임이 됐는데 장관이라고 유임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예. 결국은 이제 또 인재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요 며칠의 행보를 보면은 2기 내각을 빨리 출범을 시켜서 이 국정을 빨리 다그치고자 하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다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하는 적어도 한 달 정도가 걸리게 될 텐데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2기 내각 이제 완전히 출범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구멍난 출범이겠죠. 구멍난 출범. 예. 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자리는 어차피 이제 황우여 의원이 이제 지명을 받았으니까 아직 임명장은 받지를 않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금 이제 빈 구멍이 돼버린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구멍난 출범을 일단 한 셈인데. 네. 아직 임명장은 못 받았지만 사회부총리에는 황우여 전 대표, 네. 경제부총리에는 최경환 전 원내대표, 예. 또 대표적인 친박 인사들, 네. 확고한 친정체제 형식으로 일단 구축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형식상 이제 친정체제이고, 근데 사실은 좀 내각을 놓고 친정체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하긴 그렇죠. 예. 내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행정수반의 손발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친정체제가 요구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겠죠. 공직사회가 동요를 할 경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이 공직사회를 틀어지는 경우가 친정체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이 그런 단계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아무튼 이 인사 참사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고요. 문제는 근데 그것이 공직사회의 동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과거의 용어로 쓴다면 복지부동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친정체제를 다그치게 되겠지만 지금이 그런 단계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의 두 대표 인물인 황우여 그다음에 최경환 이 두 사람이 각각 이제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로 이제 앉게 된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는 내각에 대한 신경을 상대적으로 좀 덜 쓰게 되는 이런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팀은 벌써부터 이런저런 정책 구상들을 내놓고 올해 추경은 없다. 또 내년도 예산은 확대 편성한다. 부동산 규제 푼다. 뭔가 좀 벌써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적으로
인사 정국이 끝나고 730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제2차 국정 드라이브를 걸 태세인데 예. 그 축이 바로 경제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경제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변명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그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곳곳에서 이 그 정책 방향을 놓고 지금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적 동의를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는가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야당도 부동산 규제 완화 등등에 대해서는 일단 좀 반대 입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될 텐데 어차피 다 법 개정 사안들이니까요. 네네. 거기서 어떤 조정 역할 또 뭐 타협과 어떤 절충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뭐 새정치 민주연합보다는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확고한 어떤 이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그 속칭 약발이 좋은 것은 경제 살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혼선을 그 야기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예. 오히려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대치 전선을 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조정 역할보다는. 예.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멍난 채 출범하는 2기 내각 분석해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